우리가 작년에 8월 2일 날 부동산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파리 대책의 기본 핵심은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첫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하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분양권 중과세. 이것도 중과세라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세율 자체가 무조건 50%니까. 세 번째,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 추가. 추가. 요 세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요게 핵심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모두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이 조정 대상 지역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법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우리는 투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도 있고 관련된 법은 다 근거가 다릅니다. 투기 지역은 우리 세법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지역은 순수하게 우리가 세법의 중과세할 목적으로 세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 투기 지역, 토지 투기 지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주택 공급에 관한 세법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투기 지역으로 한정해서 중과세를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2004년도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도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때도 세법이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세율이 단일 세율로 60%. 지금부터 더 무지막지했어요. 그래서 단일세 60%고 지금은 42%에 플러스 20%니까 62%이긴 하지만 누진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기 특보공제를 배제를 시켰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50%로 단일세율로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 세율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기본 핵심이 투기가 일어나는 곳에서 수요를 억제할 목적이에요. 이게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걸 시행을 해버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좀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격 안정화시키려고 투기 수요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지금부터 취득하는 것만 중과세를 해야 돼요.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양도하는 것을 중과세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급이 중단돼 버려요. 거래가 절벽에 와버려요. 그럼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수요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쳐요. 근데 공급이 어떻게 돼? 아예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거의 2, 3년은 거래 절벽이 온다. 거래기 절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건설업이 다 죽어나요. 건설업이 죽으면 누가 피해가 와요? 서민들이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옛날에 17%였던가 우리가 GDP 해서 15%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건설업 죽어 놓으니까 서민들이 죽겠으니까 다시 정부가 건설업을 살리려고 지난번에 우리 최경환 장관 시절에 기억나시잖아요. 빚내서 집사라고 또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을 보면 가세 강화 정책과 완화 정책과 지원 정책이 냉탕 완탕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 50년사를 쭉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국세청에 들어온 것이 40년 전이었는데 그때 기억에 영수이 통장이랑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포동 그때 단속 나갔었어요. 강남세무서 근무할 때 영수이 통장이라는 통장이 있었다고요. 그 통장은 지금처럼 거기 뭡니까 아파트 분양 청약시장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기를 5번 정도 떨어지면 얘를 횟수가 있어. 5번을 떨어져야 영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이한 통장이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에 청약 토지 통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40년, 50년, 저는 그 이전 60년대까지는 잘 모르지만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10년 단위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왔다.
결국 우리도 2000년도에 그렇게 중과세 때문에 막 도입하고 난리가 났지만 2009년도부터 부동산 거래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16일부터 유예 규정이 도입돼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오히려 집을 사는 사람은 중과세 안 할 테니 집을 사가라 이렇게 돼서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중과세 하면서 중과세 이때 과세를 하면서도 이때 사는 사람 중과세 안 할 테니까 사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썼던 건데 이제 거기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쌓냐면 가만히 있어라. 중과세 대상을 지금 투기수를 억제하려고 중과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과세를 지금 하는 것이 투기가 일어나는 것만 해야 되는데 투기도 일어나지 않은 곳까지 다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시장에서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해서 투기 지역만 중과세 하는 걸로 법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됐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세율도 10%만 더 중과세 하는 걸로. 근데 이걸 발동을 해봤더니 시장에서 전혀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먹혀버린 거예요. 안 먹혀버리니까 정책 당국자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최강으로 쓰는 지금 다주택 중과 규정을 썼던 겁니다. 어떤 걸로? 10% 가산하거나 플러스 3주택자는 20% 가산하고 지금 보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시켜버리는 최악의 다주택 중과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이 도입이 됐을 때 저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잖아요. 오피스텔들 얘기하시라고 그러는데 분당에 있는 시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7억에 팔았는데 그 앞에 사유를 얘기하자면 그 아주머니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잡수시니까 남편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 우리 아내가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뭔가 근데 그 남자한테 저게 뭐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러니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지. 그리고 술을 먹여서 이실 짓고 하라고 온 거예요. 당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새 출발을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실 짓고 하라고 했더니 한참 울다가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됐다 죽을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주식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빚을 5억이나 졌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반가운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빚을 갚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그럼 팔아서 갚자. 그래서 분당에 있는 시범 아파트 7억짜리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나밖에 없으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팔면서 오피스텔이 두 채가 있어서 조금 꺼림칙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임대 준 그 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오피스텔이 두 채 있는데 내가 이 집 팔아도 문제 없냐? 문제가 없다. 팔아라. 왜 문제 없냐? 그거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당신은 집이 세 채라는 거예요. 내가 한 채인데요? 아니요. 두 채 더 있어. 뭔 집이 더 있어요? 오피스텔 두 채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오피스텔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오피스텔하고 애인하고 별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 공통점인지 아시겠어요? 네? 피곤하다? 뭐 셋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 분명히. 뭐 때문에?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 네. 별장은 없어. 별장만 있어요. 별장만 있었어요.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왜 오피스텔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 오피스텔에 계속 돈 쏟아 부어요? 월세라도 받으려고 오피스텔 샀는데 뭐예요? 애인을 안 가져본다는 거야. 애인만 가져와 금방 알아. 나는 가져보니까 알겠더만. 예, 갖는 순간 골치 아프다. 이러면 오피스텔 갖는 순간 세법적으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3주택 중과세 규정이 걸려가지고 양도 차익이 6억밖에 안 났는데 6억도 안 됐죠. 5억 얼마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가산세 먹고 나니까 세금이 4억. 제가 지금 그분이 2006년도에 제가 저를 만났는데요. 지금 12년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고 제가 그 세금을 딱 말하는 순간 아니 세무사님 저 빚 갚아야 되는데요?
세금 4억 내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신랑이 이제 용서 안 해줄 텐데 어떻게 해줘? 사람 자체가 어눌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멍 해갖고 있다가,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긴 했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또 연구를 또 해보긴 했는데,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 자살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세금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프롤로그에 보시면, 이 책 프롤로그에 보시면, 저기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17억짜리를 팔았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 마지막 주에 전화를 우리 세무사님한테 받습니다. 안 세무사님, 문자를 저한테 장황하게 보냈어요. 이렇게 후배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금이 비과세라고 그래서 3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비과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 세금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5억 얼마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 강의를 하는데 1000명이 오셨어. 1000명. 우리 세무사님들이. 1000명이 오셨어. 저는 강의하다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난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1000명 넘고 강의하면 강의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막 떨었어. 얼마나 많이 왔어. 떨었는지 안 떨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근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내가 점심을 먹는데 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했던 세무사님이 내 앞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 내가 어제 실명 공개했잖아요. 천암률 세무사라고. 예. 그분 후배가 겪은 일을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겪었는데 제가 나는 5억인 줄 알았더니 세금이 정확히 해서니까 6억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일 날 이후에 팔았으면 그 세금이 그 양반이 9억 4천 나왔다고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14억에 팔았는데. 아니 17억에 팔았는데. 이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그게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중과 규정은 제가 맨 후배님들 우리 세무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만 지구상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라고 한 채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 같으면 세무사 3명을 만나서 상담을 해라. 한 명 갖고도 안 돼요. 한 명 갖고. 반드시 3명 갖고 상담하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해주고 상담해주고 돈 받고 하시신 분들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것만 정확하게 간섭하세요. 판단하세요. 내가 돈 받고 상담료 받고 상담할 수 정도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것만 하려고 한다면 내 것만 하셔야 돼요. 남의 거에다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저희들도 갖다 뭔 얘기해보면 가만히 있는데요. 제가 세무사로 앉아있는데 자기들끼리 세금 얘기를 해요. 세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세무사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전부 선무당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은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무당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2가지 사례가 너무 강렬하게 나왔고 그 상담하신 그분도 얼마나 3천만 원 세금 낸다고 했는데 팔고 다 해서 왔는데 세금이 선배한테 6억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갖고 그 선배님 천암률 세무사님이 그 후배한테 그랬대요. 어이 자네는 나이도 젊으니까 절대 나쁜 맘 먹지 말소. 돈은 벌면 돼. 그렇게 달래고 위로를 했지만 그게 달래지겠어요. 사람이 3천만 원짜리가 자그마치 20배 세금이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이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가정파괴법이에요. 걸리면 가정파괴법이에요. 그리고 거래하신 분들은 3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3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어차피 부도 나가지고 망하게 생긴 사람들은 중과세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밖에 없어. 사례가. 2번째는 산속에서 20년 살다 가가지고 중과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린 분들. 그 다음에는 내가 미쳐가지고 이런 거 따질 수도 없는 사람들. 이 3가지 부류 외에는 내가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분양권 전매하고 비과세 거주 요건은 놔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